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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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토맘 건덕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맘 K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맘 엠버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들 들어오고 계신가요?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신가 봐요. 네. 지금 올라오고 계시네요. 매번 정팅에서 네네네. 텍스트로만 보다가 저희 이렇게 화면에 인사드리려다 보니까 너무 지금 긴장이 돼 죽겠어요. 맞아요. 너무 긴장돼서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 거려요. 네네. 저도 심장 박동수가 막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제 닉네임 막 불러주셔가지고 더 막 두근두근 거렸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좀 계시네요.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67명, 68명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우리 좀 다른 분들 조금 기다리는 동안에 커피 준비하시고 네, 네. 하나씩 싶어요. 준비해서 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시작할게요. 네.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보고 반갑습니다. 정팅 때 자주 뵈서 네, 맞아요. 네. 이제 닉네임만 봐도 어느 분이신지 좀 건덕구리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많아서 감사합니다. 좀 뒤로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올 적에는 비가 왔는데 지금도 비가 오고 있나요? 네, 저도 우산이 없어가지고 거의 도착할 때쯤 비를 조금 맞고 왔어요. 다른 쪽은 어떠신가요? 다른 지역 어떠신가요? 댓글. 연예인. 창피해라. 올리비아님 반갑습니다. 비 내리고 있구나. 네. 비 오고 있구나. 날이 많이 네. 좀 풀렸어요. 따뜻해지면서 지금 또 비가 네. 내리고 있네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전철 타고 왔습니다. 네. 네, 거리가 좀 있어서. 네. 저는 항상 좀 다이나믹하게 차 몰고. 네. 저는 오늘 새벽별 보고 왔어요. 맞아요. 근데 저도 먼 오늘 거리라. 길이 좀 막힐까봐 좀 일찍 왔거든요. 네. 창원은 비가 온다고. 서울도 비가 비가 오고. 네, 네. 여기도 비가 와요. 우리 동네만 비가 안 왔구나. 떨지 마세요 하시는데 떨려요 아직도. 네. 지금 닉네임 말씀해 주시면서 댓글 달아주시는데 이게 글이 올라가니까 저희가 좀 놓치기도 하네요. 아무튼 모두 네. 반갑습니다. 리게 닉네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저희가 알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초맘님 지금 초초맘님도 네, 입장 완료하셨네요. 완료하셨다고. 네. 반갑습니다 초초맘님. 케빈맘님 반갑습니다. 케빈맘님 하남 저희 지역하고 바로 옆 동네거든요. 네. 건덕구리님 아주 감성적이시라고 별 보고 오셨다고. 어. 네. 저는 별은 못 봤지만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신물나라님 반가워요. 또기님도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우리 지난주에 매일 독서 프로젝트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다들 완주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전부 다 어떠신가요? 고생하셨어요. 네, 엄마도 아이들에게 엠버맘님 이번에 네, 성공하셨죠? 저 완주했습니다. 네. 왕덥다. 저희 둘째하고 같이 했는데 쉽진 않았지만 아이도 저도 나름 열심히 해서 완주를 했어요. 다른 분들도 다들 완주하셨죠? 네. 게시판 보면은 좀 안타까운 안타까운 소식이 소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맞아요. 이제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제가 조금 놓치는 바람에 저희 막내가 완주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자체 시상으로 치킨은 제가 쏘는 걸로. 엄마가 쏜다. 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열심히 했는데 엄마들이 또 깜빡 실수해가지고 못 맞아요. 올려주셔서 완주 못하신 분들은 우리 아이들 서운하지 않게 엄마들이 자체 시상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맞아요. 네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메도포 프로젝트 끝났는데 리더 라우드 프로젝트가 네네네네. 연결될 거거든요. 아마 2월 중순쯤 명절 지나고 나서 시작될 건데 그때까지 약간 워밍업도 하고 그리고 또 충전도 좀 하시고 네. 다시 마음을 다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행해 보니까 중간에 잠깐 쉬면은 다시 시작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끈을 그래서- 놓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설날 때도 조금 힘들긴 하시겠지만 그때 이제 조금 아이들 한 권씩이라도 꼭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래도 이제 그 다음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어린 친구들은 무비북 정도로 노출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오전 시간이라서 어떤 분이 도둑 시청 중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댓글로 질문 받을 건데요. 그 전에 사전
질문 올려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제 중복되는 질문을 저희가 좀 추려봤거든요. 네. 제가 먼저 그 여러 질문들 중에서 돌고래님이 질문을 좀 포괄적으로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이제 중복되는 것들은 제외하고 올려주신 질문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엄마표 공부를 유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교육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다고 말씀을 나누셨어요. 우리 엄마표 지금 몇 년 차시죠? 13년 차입니다. 아, 사실은 네. 엄마표 영어를 하기 전에는 아이 학교 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놀아야 된다는 제 부분은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아이가 너무 원해서 엄마표 영어를 하다 보니까 아이 관심도를 따라서 조금씩 옮겨가다 보니까 독서, 그다음에 수학, 과학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건덕구리님 13년 차인데 저희는 12년 차거든요. 나이가 한 달 어려요. 12년 차인데 엄마표에서 이제는 아이표로 넘어간 아이도 있고요. 맞아요. 아직 그렇죠. 3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엄마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 2호는 아직 과독이고요. 네, 아이표로 두 개는 잘하고 아직 있어요. 사춘기라 막 시작해가지고 조금 네네. 불안한 면이 있거든요. 저희도 큰애가 중학교 3학년이니까 이제 기간이 좀 오래됐죠. 근데 뭐 처음부터 나는 꼭 엄마표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어릴 때부터 아이들하고 자연스러운 시간을 가지면서 대부분 모든 활동들을 집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네. 자연스러운 일상이 맞아요.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유지하는 이유는요. 아이가 원해서 아이가 그게 원해서 큰것 같아요, 저도. 네, 그게 가장 크고요. 만약에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엄마표는 진행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저희만 그런 건 아니죠? 엄마가 다 하는 게 엄마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 사실은 엄마표든 학원표든 아니면 뭐 병행을 하든지 네. 간에 아이가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이가 원하는 목표에 가장, 그러니까 엄마나 아이가 원하는 목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저는 이제 기관을 완전히 배제하는 엄마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필요한 기관은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보낼 수 네, 있으면 그렇죠. 필요하다면. 근데 이제 목적을 너무 많이 두면은 좀 힘든 것 같아요. 만약에 좀 한 가지 책을 읽더라도 너무 많은 목적을 붙이면 좀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좀 목적을 좀 단순화시켜서 진행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는 건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다 하니까 아니면 불안해서 그런 막연한 이유 때문에 선택하시는 거는 옳지 않은 방법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엄마가 국영수 다 잘할 순 없잖아요. 다 안 그죠? 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리딩 게이트로 엄마표 진행하고 계시다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좀 봐주기 힘드시면 기관의 학원도 같이 힘을 빌리시는 이용하면 것도 돼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기관을 다닌다고 해서 거기에 맡겨두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서 꼭 함께 그쵸. 복습하는 시간이 네,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엄마의 표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해주고 아이를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역할,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같아요. 사교육 병행할 때는 내가 그거를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내 아이에게 필요한 사교육 기간 어떤 게 맞는지 그거를 잘 맞춰서 관리 코칭해 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학원을 알아볼 쪽에는 굉장히 열성적이신데 맞아요. 학원을 그렇죠. 일단 딱 보내놓고 보내놓고 난 나면 다음에는 손을 놔버리는 네, 거 손을 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학원 다니면서도 아이가 어떤 진도를 나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교재는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마무리는 잘 관심을 됐는지 가져야죠. 네.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네. 뭐 흔히 얘기하는 전기세로 내로 안 가는 거고. 네. 맞아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볼까요? 영어 공부법이 궁금합니다. 리게 활용법 외에도 문법, 장문, 공부법 등이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 부분에 이분은 대해서 제가 거의 얘기할까요? 엄마표 전반에 가는 맞아요. 네네네. 사실은 이 부분은 지난번에 리딩게이트 유튜브 라이브에 홍봉쌤 나오셨죠. 근데 이분이 다 얘기를 해주신 게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홍봉쌤께서 말씀하시기가 리딩게이트 같은 경우는 실용 영어와 입시 영어의 그 경계쯤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리딩게이트는 일단 학습적이지는 않아요. 많이 학습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학습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학교 공부하고는 좀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용 영어 쪽에 가까운데요.
이거에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인데 이것들을 중간에 엄마들이 되게 지금 질문들이 많은 게 이게 안 돼요.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전체적인 대입과 실용영화의 입시영화하고 이게 그 큰 흐름 속에서 중간에 일부만을 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큰 흐름을 알고 가면 좋은데 이게 지난번에 리딩게이트 유튜브 방송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에 가보시면 재방송 동영상 올라와 네. 있어요. 그거 네.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큰 아이들에 속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그 후기들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중에 세라스님. 맞아요. 네. 맞아요. 아주 저학년이 딱 보면은 딱 좋을 만한 키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후기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 맞아요. 잘 써주셔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카페 내에서도 게시글이나 댓글로 나눈 적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이제 카페 오신 분들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카페 내 폰으로 보시면 아래 그 돋보기 모양 검색창 있잖아요. 그 검색창에다가 내가 좀 궁금한 것들, 더 알고 싶은 것들을 그런 이제 단어를 한번 입력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된 게시글들을 확인하시고 좀 답답함을 좀 해결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네. 전반적인 리딩게이트 프로그램 질문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엠버맘님 말씀해 주셨던 검색창 이용하시면은 대부분이 해소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해소가 덜 된다 그러면 프로그램 이용 문의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영어 학습 자료 카테고리 안에 학습 활용 가이드 영상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도 안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성격이 급해서 네. 고객센터로 바로 전화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맞는다고 하면은 네. 워낙 고객센터 계신 분들이 선생님들이 워낙 친절하셔가지고 바로바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밤늦게까지 우리 리게 카페를 리게 선배맘님들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시면 너무 나는 궁금해서 죽을 것 같다 이럴 때는 올려주세요 게시판에. 그러면 아마 분명히 금방 댓글 달릴 거예요. 근데 게시글 올려주실 적에 조금 자세히 올려주시면 좋고요. 추가로 닉네임 뒤에 네네. 아이들 나이 좀 네. 같이 맞아요. 주시면 전반적으로 댓글이 좀 더 풍성하게 달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같은 프로그램을 리딩게이트를 이용해도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또 연령이 기본이고 성향, 그다음에 뭐 영어 너틀 정도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또 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미리 연령을 그렇게 적어가지고 좀 소통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네. 아이들과 관계가 좋아야 엄마표 공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이들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습을 독려할 때 당근과 채찍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나이가 드니까 더 양호하네요. 많은 나이가 분들 드니까. 네, 공감하시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한마디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쭉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 아이들도 같은 생각이길 바라면서 네. 보면 어른들도 보면 알거든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그런 언어의 온도를 보면서 나를 대우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건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 잘 알아요. 엄마들이 나를 대할 때 맞아요. 어떤 언어를 쓰는지 엄마가 나에게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해주시는지 아니면 귀찮음의 표현으로 대강 영혼 없이 얘기하는지 그런 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조금 좋은 언어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같은 말이라도 지난번 제가 대표님 라방을 맞아요. 저도 네, 봤어요. 대표님께서 품격 있는 언어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때 우리 이제 카페 맘님들도 너무 공감을 많이 공감하시죠. 하셨는데 그 아이들에게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좀 더 품격 있는 언어로 좀 아이들에게 좀 사랑스러운 말투로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건 밥이에요. 네, 요즘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잖아요. 그러게요. 네. 퇴근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많이 힘드시죠. 근데
아이들에게 엄마에게 대한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제가 하는 게 밥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리는 잘 못합니다, 사실. 하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식사를 차려도 대충 냉장고에 있던 거 반찬통 그대로 탁탁 꺼내주는 것보다는 예쁘게 덜어서 우리 아이가 대접받는 느낌이 들 수 있게.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3번은 엄마가 좋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치킨 너겟이 우리 집에 있는 치킨 너겟이 똑같은데 틀리더라고요. 아. 플레이팅에 따라서 그 네. 치킨 너겟이 정성이 가득 담겨 네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엄마가 배우고 너무 있습니다. 좋으면 엄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싶어져요. 엄마가 너무 싫으면 괜히 아이들이 어긋나고 싶고 듣기 싫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좋은 방법은 밥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어머니 네. 힘드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 3번 식사만큼은 정성을 다해서 한번 아이들에게 대접을 해줘 보세요.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네. 반찬이 많다고 그래서 정성스러운 밥은 아니거든요. 아, 맞아요. 라면을 네. 끓여줘도 그럼요. 그렇죠. 네, 아,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성격이 원래 정말 급해요. 거기다가 이렇게 성격이 급해서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지금 많이 아이들 엄마표 하면서 많이 같이 이제 많이 성장한 편인데 저희도 많이 잘한 것 같아요. 아이들. 네. 성격이 급해서 버럭할 경우가 많았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리고 저희 집이 아들만 둘이라 굉장히 그런 면이 큰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화를 내면서도 막 말을 하면서도 그 순간에 머릿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반대되는 팁인데 싸우지 않는 팁으로 그러니까 그런 막말을 하지 않는 팁으로 아이와 부딪히면은 제가 자리를 피했어요. 10초만 참고 딱 10초만 참으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될 경우처럼 화가 많이 나면 장소를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방에 들어가거나 아이가 거실에 있다면 안방에 들어가거나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문을 거의 안 닫는데 방문을 닫았어요. 너무 화가 나면 집에 안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한 1, 2분 있다 나오면 아이랑 조용한 말투로 그러니까 뭐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야단치는 게 아니라 화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가라앉게 되죠. 맞아요. 화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혼을 내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다둥이라 그렇죠. 그리고 나이 차이도 이제 8살 차이가 맞아요. 나기 때문에 한 공간에 주로 같이 있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을 적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좀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되는 시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로 가게 되면 거울에 화장실에 거울 다 크잖아요. 맞아요.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쳐요. 그러면 조금 일그러져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좀 반성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너무 과하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아이들이 커가면서 매를 든다거나 좀 이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없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달라지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슬프지만 화장실로 진짜 슬퍼요. 맞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마음을 안정시킬 곳이 화장실밖에 없는 네. 게 좀 안타깝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방으로 가고 싶었는데 막내가 제가 안방에 가서 문을 닫으면 좀 불안해해서 어렸으니까 아직은 불안증. 좀 어려서 네. 네네네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많이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언어를 사용해서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좀 부딪힘이 있을 때 격하게 충돌을 하기보다는 조금의 거리를 두고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 네. 거울. 네. 오늘 다들 한 번씩 가서 네. 보시는 거 아니에요? 다들 네네. 화장실 가시지 않나요? 그리고 네. 지금 댓글로 올려주신 질문 중에서 저희가 놓치는 게 너무 많아서 맞아요. 네, 댓글이 네, 많이 네. 올라가서 아이랑 공부하다가 욱하는 마음이 들 때 그럴 때는 어떡하나요? 네, 이런 질문들도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렸죠. 네네. 아이 네. 관계랑도 좀 관련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이거 리게 말고 문법과 장문 등 활용법도 궁금해요.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이거 저희가 아까 고학년 네, 고학년 네, 네. 분이신가 봐요. 네. 근데 이제 홍콩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는 중학년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영어가 그러니까 연령도 차이가 있지만 중학년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정도부터는 사실은 쉬운 영문법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초등학교 5, 6학년을 기본으로 영문법이나 아니면 다른 구문 독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5, 6학년이 쓰는 영문법 책들이 보면 중학교 거를 약간 좀 일부만 들고 와서 그러니까 그 핵심만 들고 와서 초등으로 나온 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5, 6학년이라면 그걸 같이
문법책들을 그러니까 초등 1학년 같은 문법책들을 같이 실행해도 좋고요. 만약에 3, 4학년인데 아이가 레벨이 높다 이러면 가장 기본적인 품사 정도 아는 그쵸, 정도, 팔품사 정도만 제대로만 알면 짚고 예, 가도 좋을 그 것 같아요. 부분만 하고 가도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예. 그리고 장문 같은 경우에는 원서 읽기가 기반이 되어 있으면 네. 어느 정도는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내가 말하는 거에 한 40% 정도를 쓸 수 있다고 대부분 네네. 쓸 수 있다고들 하시는데요. 내가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가진 게 많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렇죠. 원서 읽기와 함께 어휘가 많아야 돼요. 인풋이 많아야 네네, 되는 거죠. 인풋을 많이 이제 좀 흘러 넘치게 흘러 넘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장문하는 방법도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글쓰기 하는 것들을 보면 제가 좀 봐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정말 맞아요. 어렵더라고요. 엄마 제가 잘 편은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쓰는 문장이 이게 정말 맞게 잘 쓴 걸까 제가 확인해주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전에 그 EBS 선생님들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의 그런 장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고 싶을 때 아주 쉬운 리딩 학습서나 아주 쉬운 독해집을 하나 구해서 그 텍스트의 해설집을 보고 아이가 영작을 해볼 수 있게 한번 네네네. 해보라는 저도 본 말씀을 것 같아요. 해주셨어요. 본문의 네네네. 지문, 독해 지문서들이 그렇죠. 되게 보면 문장이 간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정확하게 쓰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내가 읽고 해석할 수 있다면 반대로 한국어 해설 번역본에 나오는 정답 및 해설에 나오는 그 한국 그 문장을 반대로 영어로 옮겨보게 하는 영작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러면 거죠. 아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본인 스스로 네. 느낄 수 있거든요. 만약에 블랭크 그 부분을 못한 부분에다 블랭크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했을 때는 그 블랭크를 채울 수 있는 정도. 그렇게 네. 연습해야지 완벽하게 처음부터 하려고 하시면 사실은 아이도 너무 학습적이라서 거부감 일으킬 수 네, 있고요. 맞아요. 그건 좀 네. 피하시라고 얘기드려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출판사가 굉장히 좋은 게 엄마표 진행하기 좋게 그렇죠. 네. 무료 자료들을 많이 나와요. 굉장히 홈페이지에 잘 보면, 올려주세요. 거기에 해설 파일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해설 파일에 블랭크를 한다거나 아니면 맞아요. 그 해설 파일에 네. 밑에다 바로바로 써볼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다른 면은 아이가 쓰게 한 다음에 그거를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쳐보는 자기가 거. 스스로 이제 그거예요, 그거. 네네 첨삭을 할 수 어렸을 있게. 때 우리 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면 친구 옆짝꿍하고 받아쓰기를 하고 나면 선생님 바꿔서. 다 채점 안 하고 네네네. 바꿔서 하잖아요. 내가 틀린 걸 빨리 못 찾는데 옆에 친구가 틀린 건 금방 찾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네. 이전에 썼던 걸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한두 달 후에 아니면 그 정도 수준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바꿔서 이전에 썼던 것들을 봐보면 일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초등 영어 일기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썼던 일기를 영어 일기를 봐보면 문법상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책상에 철자 틀린 올라가면 것도 틀린 것도 보이고. 보이고 그러니까 앞뒤 단지 문맥 같은 안 거 맞는 것도 것도 보이고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네. 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건 그거 같아요. 우리 글 쓰는 게 안 되면 영어 글 쓰기도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한글 항상 저희 우리, 정팅할 적에 맞아요. 항상 이거죠. 독서, 한글 결국에. 독서를 맞아요. 기본으로 네.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그 해설집으로 그 영작을 해보면 앞에 있는 본 교재 텍스트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쵸. 이거를 네, 이제 정확하게 잘 썼는지 아닌지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장문 쓰기 연습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들 부모님들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막상 영작을 딱 하려고 그러면 좀 힘들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는 키워드 이렇게 배웠던 키워드 있잖아요. 맞아요. 그 키워드를 워드박스로 해가지고 주어지는 것도 좋거든요. 아니면 워드박스에 주고 그 블랭크 하나하나에 그 단어의 첫 글자 있잖아요. 첫 네. 글자를 힌트로 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네네. 이제 조금 더 장문 나가서 이제 서머리 같은 거나 아닌 거 읽고 할 때는 보면 챕터북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좋아요. 그 왜 육하원칙이라고 얘기하죠. 네네. 주인공이 누가 나왔어? 네. 이렇게 질문만 하면 주인공이 누구야? 우리말로 엄마가 물어보셔도 돼요. 주인공이 누가 나왔어? 어디에서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랬어? 이것들을 아이가 영어로 대답해 보게 하고 그것들을 써보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무조건 막 쓰라고 하면 아이들이 되게 쓰기 힘들거든요. 맞아.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쓰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요. 제가 보통 말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네네네. 둘째가 좀 그러니까 뭐 말을 단어 많이 학습할 적에도 짧은 글짓기를 글로 쓰는 건 힘들어하는데 네. 얘기해보자고 하면 그래도 좀 따라와 줬거든요. 맞아. 아이에 따라서 그렇죠. 조금 네. 좀 융통성 있게 성향에 진행하시면 맞춰서 좋을 하시면 것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리게 카페에 보면은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맞아요. 네. 네. 전부 다 따라하실 필요는 없고요. 레아에 맞는 방법만. 네, 맞아요. 기준 세우시고 너무 옆만 필사 보는 얘기하셨는데요. 아,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필사를 저학년 때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필사하는 것 자체가 아이가 이렇게 뭐 그걸 그대로 따라합니까? 만약에 그 따로 이제 장문 때문에 패턴 문장을 따라서 쓰고가지고 패턴에서 단어를 바꾸어서 내가 글쓰기를 해보는 건 상관없지만 네네. 본 책들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 쓰는 거는 사실은 필사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해봤었는데 네네. 영자신문도 해봤고 그 다음에 논픽션도 해봤는데 저학년 때는 필사하지 마세요. 저희도 필사는 한 4학년 그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대부분 보면 네. 영어 학습자들이 딕테이션이 초등 저학년에는 없습니다. 보통 레벨 한 2단계 넘어서면서부터 그렇게 좀 적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성향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쓰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또 이제 그런 활동을 힘들어하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뭐 적절하게 예를 들면 넌픽션 책을 통해서 아까 건더구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렇게 정제된 문장 같은 것들을 연습해 보기에는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왜 정팅 때 필사 얘기하면서 ORT 네,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도 그 책으로 필사를 몇 번 했었어요. 이거 네. 그거 아닌데 홍보 아닙니다. 홍보 아닙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한번 제가 이어가 볼게요. 네. 파인애플 맘님께서 질문을 주신 건데요. 여기서도 조금 중복된 질문이 있긴 한데 매일 한 권씩 리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병행했던 영어 활동들이 있다면 추천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녀가 미취학이었던 기간에 한 활동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을 꼽아보신다면 무엇인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 파인애플 맘님이 7세시네요, 아이가. 네. 저희가 엄마표 영어를 시작했던 게 6세, 7세쯤이거든요. 근데 그때 뭘 했었냐면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좀 6, 7세가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맞아요. 대부분의 네. 활동들이 워크 액티비티북이 없었어요. 액티비티가 없어서 대부분 다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유치원에서 하는 미술, 과학, 요리 네. 이런 활동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활동들도 사실은 영어, 그러니까 요리 활동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뭐 써는 거라든지 뭐 그런 뭐 이렇게 반죽한다든지 이런 그런 표현들을 익히면서 동작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 요리 쿠키 만들면서 같이 해보기 좋거든요. 그런 활동들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했었고요. 근데 주로 이제 매번 꾸준하게 했던 거는 아마도 영상 노출이겠죠. DVD 네,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때 DVD는 사실 노출은 아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에피소드 한 개가 광고 빼면은 한 20분에서 21분이거든요. 네. 그 정도 이렇게 짬짬이 시간을 이용해서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세라세님 오셨나 봐요. 저희 아까 세라님 칭찬했는데 네, 후기 짱입니다. 최고였어요. 네네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때는 미취학년 때는 이제 방학 때 전지 큰 거에다가 애가 누웠어요. 그 누워서 활동 많이 아이를 따라서 그린 다음에 뭐 신체. 이렇게 좀 신체 일부분 워드를 네. 좀 적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영어 활동을 했고요. 영어 활동 이외에는 뭐 예체능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건더꾸리님 말씀하신 거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은 좀 많이 예민해서 물감놀이를 많이 했어요. 어떤 거냐면 물감. 좀 귀찮긴 한데 물감이 네. 옷에 하면은 잘 안 빠진 거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밀가루 풀을 써가지고 커스텀 물감을 넣으면 빨래 되게 잘 돼요. 네. 근데 이게 예민한 아이들이나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아이들은 이게 물감을 이렇게 왜 김장하는 그 비닐 있잖아요. 그거 깔고 네네네. 온몸으로 놀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욕조로 옮기고. 전 반성해야 되나요? 전 역시. 욕조로 갔습니다. 욕조로 가서 거기서 이제 타일에다가 마음대로 그려보고 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단점이 있더라고요. 청소하기 힘들다. 네, 중간에 줄눈에 네. 줄눈에 맞아요. 네. 벽에는 줄눈이 없잖아요. 맞아. 그거 하얗잖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사 오기 전까지는 거기에 색상이 알록달록. 묻어있던 네네네. 두 분 무검하십니다.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은 많이 못 해봤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독서였어요, 사실은. 그게 저는, 가장 기본이죠. 맞아요, 지방에서 아이들을 어린 시기에 네. 지방에서 키웠고 주변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같이 이렇게 품앗이 할 수 있는 분들도 없었고 제가 품 안에 끼고 해줄 수 있는 게 독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냈던 시간들이 지금에 와서 저희 큰애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요.
그런 독서의 힘이 지금에 와서 이런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학업적인 부분에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독서를 해주는 거는 최고의 선물 같아요. 그렇죠. 네, 다들 네. 알고 계시겠지만. 독서할 때 팁 네. 하나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남자애들인데 사실 둘째가 많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조금 몸무게랑 키가 많이 미달이었거든요. 그래서 7살, 8살 때까지는 안고 책을 읽어줬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다리가 아프잖아요, 엄마도. 근데 어떻게 했냐면 다리를 편하게 엄마가 편한 자세로 이렇게 약간 기대고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아이가 가랑이 사이 들어서 아이가 엄마를 기대고 같이 그쵸. 책을 읽어줬어요. 왜냐면 둘째가 좀 책을 최대한 밀착되게. 맞아요. 책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글도 늦었거든요. 근데 대신에 엄마가 읽어주는 건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많이 읽어줬어요. 맞아요. 지금 댓글에 놀라운 예전에 질문. 엄마표 네. 하셨던 분들 대단하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영상 구하기도 솔직히 좀 맞아요. 힘들었고요. 음원 구하기도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은 맞아요. 유튜브로도 편하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 책도 원서 찾기도 힘들었죠. 솔직히 지금 엄마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단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라방 같은 맞아요. 경우에도 요즘에 라방 홍수 시대잖아요. 네. 전문가분들이 워낙 좋은 말씀 잘하니까. 많이 해주시니까 맞아요. 네. 우리 아이한테 맞는 내용을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저희 이제 엄마표 영어 초기 때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그때는 정말 다 만들어서 했거든요. 근데 그 맞아요. 만들다가 네, 진을 네, 빼서 네, 네. 저기 네, 못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은데 네. 질러버리는데 준비는 짧을수록 좋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준비하기 좋은 너무 것들이 좋죠. 많아서 그냥 예, 예. 프린터기만 있으면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때는 노가다라고 그랬거든요. 네, 문방구 저 사러 공장 가고. 돌린다고 했어요. 맞아요. 네. 정말 다 재본하고요. 네, 워크시트 다 만들었던 거 맞아요, 기억나죠? 맞아요. 단어장도 네. 만들었습니다. 지금 리딩게이트에서 책 읽고 나면 우리 그 북퀴즈 하고 또 맞아요. 워크시트 제공도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 단어장도 되게 주시고. 좋은 네, 거예요. 물론 네. 이제 학교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크시트 제공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워크북을 따로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워크북을 진행하는 게 꼭 필수는 필수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네. 네. 또 질문. 네, 저희 네네. 놓친 질문들을 네네네. 지금 이제 남자장님이 적어서 주시고 계신데요. 개인적인 질문들. 멘토맘 자녀들이 네네. 시작한 시기와 초6쯤에 리게 수준과 영어 수준이 궁금한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네. 저희 네. 집은 큰아이는 조금 언어에 빠른 편이어서 7세 때 했고요.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는 한글이 늦어서 초등학교 중반 때 했어요. 1학년 중반에. 그리고 지금 초6 때쯤에는 둘 다 한 뭐 OB, OC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달랐던 게 뭐냐면 큰애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꽉 채운 이런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꽉 채워서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얘가 초등학교 2학년 때 4B, 4C였거든요. 근데 얘가 3년 동안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3년 동안 영어를 그냥 덮어버리고 5학년 때 다시 시작할 때가 다시 시작했을 때도 그때도 4B, 4C였어요. 근데 이때 4B, 4C는 제가 보기에는 2학년 때 4B, 4C랑은 틀려요. 왜냐면 더 탄탄해져 맞아요. 있는, 그쵸. 그러니까 찍어서 맞추는 것보다 정확히 알고 하는 것들이고요. 지금 고3인데 모의고사는 거의 다 맞거나 하나 네. 실수로 틀리거나 둘째도 뭐 지금 중3인데 고1 모의고사는 1등급은 나와요.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 3학년 때 리딩게이트를 추천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내용도 많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타이핑도 안 되고 그래서 한 6개월 쉬었어요. 희망적인 얘기죠. 그렇게 6개월 쉬었는데 6개월 쉬는 동안에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타이핑 연습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더니 레벨은 솔직히 거들 뿐. 맞아요. 독서왕 네. 통해서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요.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는 6학년 졸업할 때 6단계, 6시? 네, 이 정도 됐고요. 지금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도 6시인데요. 얼마 전에 고1 모의고사를 한번 치렀어요. 네네네. 우리 집 자극받았잖아요. 네. 고1 모의고사를 제가 수업하는 친구들도 이제 좀 레벨 위에서 그렇게 진행을 가끔씩 하거든요. 근데 원서 읽은 거 어느 정도 되나 좀 알아볼 겸 그리고 좀 겁도 좀 주고 싶었고. 약간 네네네. 하니까.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95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거든요. 1등급이니까. 네. 그런데 단 이제 책임져야 원서 맞지.
읽기 많이 한 친구 같은 경우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초등학생이 모의고사를 풀리는 거는 필요 없어요. 네.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또 따라하실 다 것 해야 같다. 되나 보다 또 생각을 하실까봐 좀 걱정이 돼서 네. 지금 그 다음에 그리고 다른 질문들 한번 볼까요? 리게에서 입시 영어 넘어갈 때 노하우 이건 따로 좀 네네. 많이 이건 얘기할 게 너무 많지 않을까요? 아, 그쵸. 아, 네. 네. 오늘 네. 얘기를 다 네. 하긴 시간 그렇고요. 안에 네. 마지막에 네. 초6인데 네. 리게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했죠?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네.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까지가 네네. 사실은 이게 아주 몰입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는 지필고사를 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힘들거든요. 내신에 신경을 써야 집중해야 돼서. 되잖아요. 네. 저희 집 둘째 같은 경우가 6학년 겨울 12월에 리게를 아이랑 계획해서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렇게 하면 영어 좀 이렇게 하기 힘들 거다라고 얘기하고 집에 있는 영어 책들을 다 읽어보자 해가지고 리게를 시작했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그 전에 천천히 하던 것들을 어쩌다 한 번씩 하던 거를 이제 매일 해보자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때 3레벨 이상만 집에 있는 챕터북들을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영상 이렇게 이북도 같이 읽고 해도 650권 한 번 게시판에 그때 한번 남긴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일부러 자랑해 주려고 아이한테 해주는데 아이들도 리게 게시판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둘째 보라고 그런가요? 일부러 그때 자랑한 적이 있는데 650권 네네. 정도 읽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6학년 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해도가 저학년보다는 훨씬 훨씬 더 네. 크고 학습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저학년 때는 좀 아무래도 엄마 손에 네, 이끌려서 네, 시작한 그렇죠. 경우가 많은데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필요성. 스스로도 학습 그죠. 필요성도 생기고요. 학습력도 생겨서 음. 리딩게이트 진행하는 데는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단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6학년이라고 해서 마음이 급해지면은 안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리게 게시판 보면은 이제 6학년 되거나 예비 중학생 분들께서 많이 글을 올려주시는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급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적당히 나눠서 아이가 무리하지 않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저 역시도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둘째도 굉장히 좀 늦게 시작한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둘째는 지금 이제 6학년을 졸업하고 예비 중학교 이제 1학년 예비 1학년 네인데요. 저희 아이도 4학년 후반 그 정도부터 이제 리딩 게이트를 시작했어요. 원서 읽기를 시작했고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저희 보니까 그 한글 독서 능력과 영어책 읽기 능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살짝 좀 재미없죠. 힘들어했어요. 재미도 없고. 아이가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재미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단계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만 맡겨두지 않고요. 저는 처음 시기에는 거의 정말 모든 책을 아이하고 같이 읽었어요. 네, 엄마가 같이 읽어주면서 같이 재미있게 이제 예를 들면 목소리라도 아니면 또 이제 음원을 틀 때 같이 따라하는 거라도 우리 아이가 혼자서 너무 지루해하지 맞아요. 않고 그 과정을 너무 힘들게 겪지 않게 제가 옆에서 같이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좀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시다면 어머님들이 조금만 더 지속 관심을 맞아요. 가지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아이도 피드백과 얼마나 칭찬을 힘들겠어요. 네,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물론 다른 친구들 여타에 지금 이제 다른 두 분 멘토맘님들의 자녀하고 비교하면 지금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2레벨의 책을 읽어요. 그리고 3레벨의 책은 조금 힘들어해요. 아직은. 그래서 보통 지금 2레벨의 뭐 ABC 단계를 골고루 읽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뭐 그 레벨을 다 뭐 아주 원활하게 읽는 건 아니고 힘들어하는 책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단계니까 이 나이니까 이 정도를 해야 돼가 아니라 기존에 시작했을 때와 중간 지점과 지금 우리 아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늘 체크해 주시고 피드백해 주시고 아이에게 칭찬을 해 주시고 그 과정을 잘 겪어내고 나면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의 몫이거든요. 네, 그 단계까지 올라오기까지만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셨으면 네, 좋겠다고 맞아요. 얘기 드리는 게 네. 가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고3이 큰아이가 고3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중고등 엄마들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중학생, 초등학생 엄마들한테 하시는 얘기가 지금 잘한다고 먼저 가서 대학 수능 그 대문에 대학교 앞에 가서 나 수능 볼래 대학 들어갈래요 하면 한다고 해서 받아주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이가 영어를 뭐 외국 나가 살 게 아니면 입시 영어를 여기서 우리나라에 살면 입시 영어가 거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수능 보기까지 그때 최고의 단계에 오르게 그렇게 잡아가는 거지. 지금 빠르고 지금 늦다고 해서 그게 영어를 버리고 영어를 해야 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조금 중심을 좀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불안함이 사실은 큰데 정말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리게에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춘기 오기 전이에요. 이제 지금과 사춘기 오고 나온 뒤에는 완전 맞아요. 달라지거든요. 사춘기 겪고 나면 확실히 틀려요. 저희 큰애가 사춘기를 좀 늦게 와서 저는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큰애 겪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달라요. 확실히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리딩게이트 수월하게 진행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사춘기 아직 겪기 전이잖아요. 네네. 지금 리게 열심히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잘하는 아이들이 보면 저는 그래 사실은 보고 그 호르몬 웃어요. 사실은 얘 정말 얘도 잘하네 잘하고 이렇게 인정하니까 잘하네. 근데 사춘기가 안 왔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사춘기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아이와의 관계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이거 관계가 잘 되면 사춘기도 사실은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남들보다는 좀 무난하게. 그렇지만 내가 아픈 건 똑같아요. 엄마가 아픈 건 똑같은데 조금은 좀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좀 잘 관계를 다져놓으면 사춘기가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화가 났어도 아이가 좀 화나거나 사춘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할 때도 우선은 엄마한테 비비게 되거든요. 비빌 언덕이 되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 속상한 일, 잘못한 일도 엄마한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아까 주셨던 이제 질문들을 좀 이어가 보면요. 자녀들의 집중력을 길러줄 수 있는 멘토님들만의 팁이 있을까요? 집중력이요. 집중력. 네. 집중력. 네. 그러니까 솔직히 성향적으로 조금 타고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좀 차분한 아이도 있을 거고, 좀 다소 산만한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집중력은 차후에 훈련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우리 아이들에게 좀 집중력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치면 저는 특히 둘째한테 많이 썼던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단기 목표를 계속 주기적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무 쉽게 뻔하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공해낼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거죠. 보통 엄마들이 내 아이들 집중력을 길러줄 거야.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실패할 것 같은 긴 과제를 내주고 욕심이 자꾸 해내. 생기게 되죠. 욕심이 생기니까 이거 참아야, 완벽하길 바래. 이거 참아내야 집중력 기를 수 있어. 이거 정말 안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짧게 정말 아주 간편하게 간단하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내주셔서 성취감 느끼게. 네, 네, 맞아요. 독서왕 같은 경우에 그 성취도를 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이벤트가 아닌가 하는데요. 그쵸. 그게 독서왕이 좀 참 길다면 힘들어요. 그게 길다면 네. 카페 프로젝트 그렇죠. 프로젝트가 맞아요. 단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프로젝트 먼저 참여하시고 난 다음에 독서왕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독서왕 진행할 적에 리딩게이트를 좀 오래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 좀 지쳐요.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독서왕 들어가면 집중력이 유난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도 정말 나도 예민해졌죠? 예민해져.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점심 먹기 전후나 이렇게 좀 짧게 나눠서 진행하기도 맞아요. 하고요. 그리고 엠버맘님 말씀처럼 저희도 플래너를 좀 작성을 해서 좀 작은 계획. 성취를 잘 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좀 태스크를 좀 줄여서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도중에 쌓아가면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신경 써야 될 거는 아이들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바른 자세에서 바른 그런 정신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뭐 학습을 할 때 아이들이 갖는 자세에 대해서도 조금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집중력이 필요한 건 휴대폰 관리예요. 아이들이 휴대폰이나 미디어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중력 떨어지거든요. 솔직히 저희들도 문자 온 거 한번 확인하려고 하다가 맞아요. 나도 모르게 SNS 들어가 있고 인스타 보고. 조금 있으면 뭘 사고 있어요. 사고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변에서 휴대폰이 계속 울리거나 하면 절대 집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날 해야 할 과제들을 마치고 나서 하루에 뭐 평일에는 1시간, 주말에는 뭐 2시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엄마 그래서, 아빠도 동참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얼굴을 붉힐 일이 없어요. 아이들 네. 약속되어진 시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부럽습니다. 근데, 좀 이게 아이들이 크고 나면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저희들은 네, 워낙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반부터 해왔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너무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굉장히 당당하죠. 내가 약속된 시간에 내가 할 과제들 마치고 죄책감 하니까.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럼요. 네, 맞아요. 그런 게 굉장히 놀 때는 중요하거든요. 신나게 놀게 네. 해주시는 죄책감 맞아요. 없이 하게. 그래서 네네. 지금이라도 조금씩 아이들 간의 그런 작은 규칙들을 만들어 보신다던가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댓글에 다 네. 엄마가 제일 문제예요 말했는데 아니요 같이 하시면 같이 돼요. 하시면 돼요. 네, 네. 엄마들도 조금 동참해 네. 주셔야 되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보다 보면 자꾸 빠져드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런 걸 통제하기가. 그러니까 엄마들이 작은 약속을 정해서 아이들과 휴대폰 관리하는 것에 대한 규칙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아이들의 집중력을 길러주고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게임해요? 저희 둘째 하루에 2시간씩 게임합니다. 저희도 주말에만 저희는 어. 허락해주고 있어요. 네. 담임 저희 집이 쌤이 제일 많나 봐요. 담임쌤이 전화하셨어요. 우리 둘째가 학교에서 어떤 축구 게임의 최상위 랭킹 알면 네. 알고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저희 아이도 길드 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빠들도 동참을 좀 해주셔야 네. 됩니다. 네. 아이들에게만 하라고 해서는 좀 쉽지 않죠. 어른이 본보기가 되어주면 참 좋죠. 맞아요. 그런데 본보기가 못 되어준다면 같이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베개 카페 중독은 봐드리는 걸로 할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마지막 질문 저희가 정리된 것 중에 수제마미님께서 이분도 자녀가 좀 어리세요. 6세, 4세라고 하셨는데 6세 여자아이 영어 영상으로만 노출을 하다가 리딩게이트 프리케이 하면서 노부영 같은 영어 그림 책들을 읽어주고 있어요. 최근 들어는 이제 영어가 싫다고 한글 영상과 한글 책만 보려고 합니다. 억지로 강요하면 거부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저희 지난번 대표님께서 저희 리딩게이트 프로그램 중에서 프리케이 레벨을 이제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계시다는 네. 그런 계획을 들었거든요. 한 7월 좀 지나가면 된다고 너무 하셨죠? 좋으시는데 네네. 좀 시간을 두고 좀 기다리셔서 요거를 좀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K-레벨의 무비북들이 있으니까 네. 무비북들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얼마 전에 LG U 플러스 아이들랑 네, 런칭했잖아요. 그렇죠. 어린 네. 친구들 그거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영상 중에 이제 한글 책 읽는 거 말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 좀 거부가 심하다고 했으니까 이중 영어 쓰는 DVD 맞아.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 어렸을 때는 도라나 디에고 디에고.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걸 많이 봤는데 지금도 도라는 여전히 이제 유명하더라고요. 많이 그런 보고. 프로그램들이 괜찮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일일이 해석해주지 않아도 되고 엄마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 일단 또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그림만 보고 그림을 봐서 상황을 알 수도 있을 뿐더러 원어민 영어도 노출되고 똑같이 같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붙이자면 아이가 수제마미님 같은 경우 6세, 4세잖아요. 근데 집안에서 쓸 수 있는 유아 영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생활 패턴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닌데 제일 많이 썼던 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영상 때 TV 앞으로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서 move back please를 정말 많이 했어요. 플리즈 너무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플리즈 정말 많이 썼어요. 그리고 왜 간식 줄 때 손 씻고 와라는 것도 그리고 또 뭐 친구들을 데리고 놀러 오는 경우가 많고 저희 같은 경우 둘째를 독서 품앗이를 했었거든요. 돌아가면서 친구들 6명 정도 같이 집을 옮겨가면서 했었는데 그때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했던 게 라이너 플리즈 줄 서세요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그냥 생활 속에서 그런 유아 영어, 생활 영어 책들은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한두 개씩. 그리고 보면 그런 생활 영어들이 지금 리게에도 낮은 단계에 있는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 대사로 되게 많이 나와요. 많이 도움이 돼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같이 실생활에서 써주시면 사실은 한글 6세 4세면 한글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내가 편하니까요. 영어를 쓸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나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왜 영어를 봐야 돼, 엄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이중 영어를 엄마가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냥 평소에 쓰던 것들, 많이 하는 말들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전에 보니까 도치맘 같은데 그런 거 육아 뭐 생활 표현 영어 이런 거 파일로 확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자료들은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안 그러면 그냥 놓고 쓰실 거면 책 한 권 서점에 가서 사셔도 되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DVD를 둘째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저는 그냥 소파에서 제가 틀어놓고 혼자 봤어요. 음. 그러면 아이가 네. 지나다니다가 옆에 궁금해서 오거든요. 네네네. 그럼 와서 것도 있겠네요. 뭐래? 이렇게 물어봐요. 뭐래?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서 오늘 할머니를 만날 거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조금 더 호기심 있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봐주면 확실히 보죠. 도움이 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맞아요. 아까 댓글에 보니까 저 집은 48시간인가 아니면 아닙니다. 집중력 짱이어가지고 할 거 다 하고 게임한다고 하는데요. 맴토마님, 그러니까 다른 분들 댁은 모르겠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3명을 다 봐줄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희 또 일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아이가 다 하긴 했는데 제대로 못한 경우도 있어요. 보여요, 그게. 네. 그런 엄마들은 날은 보여. 네. 휴대폰도 이제 한번 뺏기기도 점검 들어가고 하고요. 막. 네. 게임 몇 개 깔아져 있나 보기도 확인하고. 하고. 네. 어느 집이나 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저희가 이렇게 막 정말 정도를 완벽한 사람 다 아니에요. 걸고 완벽하지 막, 않아요. 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희도 뭐 그냥 아이들을 뭐 48시간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쓰고 있는 방법은 저희는 항상 플래너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 아이도 그렇고 지금 둘째 아이도 그렇고 아이들이 해야 할 과제들을 제가 이제 아이들 적절한 수준에 맞춰서 그날 플래너를 제가 기록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오늘은 너는 이만큼을 이제 해결하고 그 이후 시간에는 자유롭게 보내자. 대신에 영상 보는 시간은 얼마 시간으로 정하자. 이렇게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그렇게 쭉 적어서 해줬던 것들이 이제 큰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제 그걸 또 다시 정리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도 자기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엄마가 한 24시간 내내 지켜보고 따라다니면서 엄마 이렇게 늙어야 해라가 되고. 아니라 네네. 저기 댓글에 이제 자녀의 하루 학습 계획이 궁금하다고 국영수 골고루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학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예비 중학생이기 때문에 영어는 조금 시간을 줄이고요. 수학하고 국어에 조금 좀 힘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아이 같은 경우는 혼자 알아서. 적고 혼자 체크하고 있고요. 네. 완전 이제 아이표로 넘어간 그렇죠. 상태라 네. 이제 막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엠버맘님처럼 적어주고 체크하게 했거든요. 근데 딱 3학년이 예비 3학년이 되더니 자기가 스스로 적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네. 일기 카페에 올린 적도 있거든요. 맞아요. 봤어요. 네. 네. 어머님 책 읽어드리기. 봤어요. 그 충격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잠깐 끊기긴 했는데 그렇게 하나하나씩 미션을 주면은 조금 더 저학년은 진행하기 편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플래너는 사실 1,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너무 완벽하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사실 플래너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조금 큰 아이가 조금 예민한 편이라 플래너를 방학 생활 계획이나 이런 플래너를 사용하면 무슨 일이 돼도 그걸 100%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또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아이들이 자주 아프더라고요. 다른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유도리 있게 시간이나 학습량을 조절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은 꼭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때 꼭 해야 될 거는 독서,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고학년이 되면 수학. 그 정도는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래너도 뭐 시중에 좋은 플래너들 많은데요. 네네. 그런 거 일부러 사실 필요는 없고요. 집에 알림장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알림장 받은 사용하시면 돼요. 알림장. 거기 보면은 한 페이지에 2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 5줄에서 7줄까지 쓸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그 정도 먼저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저희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래너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기회를 봐서 카페 게시글로 올려드려볼게요. 네. 참고가 되실 기대됩니다. 수 있게. 도움이 좀 되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 고학년 국어 공부 얘기하셨는데 고학년 국어 공부 국어 공부는 네. 제가 얘기할까요? 네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까지 학교 공부 외에는 국어 공부를 안 했어요. 대신에 초등학교 때는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어휘집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말에 한자어가 많은데 저희 때랑 다르게 아이들이 배우는 거는 한자를 기재를 하지 않고 심지어 신문에도 한자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되 고학년부터는 제대로 읽는 게 필요한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어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예전엔 그거밖에 없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나왔죠. 초등 네, 어휘들이 교재가 나왔는데 예전에 엄청나죠. 홍민정음이라고 네, 저희 집도 시설에서 나온 거 있었거든요. 속담, 홍민정음. 그다음에 어휘, 네. 그다음에 어법. 고사성어, 어법 이런 게 다 나온 네. 거였거든요. 원고지 쓰기까지 다 맞아요. 나왔어요. 그것만 방학 때 그냥 집중적으로 네. 했던 것 같고요. 이거 홍보 아닌데? 공부 안 돼. 근데 지금은 되게 네. 최근 들어서 대입이 뭐 나중에 그 뭐죠? 바칼로레아로 바뀐다고 국제 네, 바칼로레 네, 네, 바뀐다는 그 얘기이기 때문에 초등 독해서나 초등 문제집이 국어 관련해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어휘집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런 거 아이는 가서 서점에 가서 하나씩 골라서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근데 대부분의 독서를 하는 아이들이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자어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근데 국어 1등 그거 잘 나와요. 점수 잘 나와요. 네. 제 생각에는 너무 독해 교재에만 매달리지 않으셨으면 네, 맞아요. 좋겠어요. 독해 문제집은 어쨌거나 문제집이에요. 근데 한 긴 학기에 글을 한 긴 권 정도? 글을 읽는 네네. 정도 호흡이 좀 필요한데 그거를 못하면 모의고사 지문을 다 못 읽어요. 이게 국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결국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원서도 우리 이렇게 원서 읽음으로 해서 긴 긴 호흡을 호흡. 그렇죠. 네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벌써 56분. 56분인데 우리 정팅 때도 네. 항상 마지막에 매니저님이 네, 이렇게 먼저 네. 알려드리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참여자분들만 네, 아실 수 있는. 이게 보이는 네. 정팅이니까 우리 이제 또 하나 풀어놔야죠. 그렇죠. 네. 네. 저희 2월달에 새로운 책이 업데이트 되는데 그 책 네.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왜 카페 보면은 아이들 중에 그 애니메이션 중에 도리 시리즈하고 엘라 시리즈 엄청 기다리잖아요. 네, 애들 나올 맞아요. 때마다요. 그쵸. 저희 집도 이제 새로운 달이 되면은 꼭 기다리고 맞아요. 꼭 근데 하더라고요. 그 책들을 아이들이 많이 기다리는데 그거에 네, 그거 같은 하셨죠. 작가님이세요. 네, 네. 엄진석 작가님 그리고 일러스트 윤창호님이 같이 작업하신 것들이 드디어 나옵니다. 레벨은 1시입니다. 아, 좋습니다. 일시요. 네. 1시면 아주 만만하게 할 수 네. 있어서 친구들이 기대해도 좋을 네, 것 그리고 같아요. 거기에 우리 그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 도도가 나옵니다. 네. 기대되시죠? 네. 도도가 도도. 어떤 여행을 하게 하게 될지 될지. 네, 네. 궁금한데요. 요거는 우리 보이는 정팅에서만 네. 새롭게 먼저 알려드리는 알려드리는데. 거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있으니까.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네, 도도 이렇게 관련돼서 도도와 사라진 별이란 제목으로 도도 앤 더 미싱 스타즈 해가지고 코믹북 시리즈로 첫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그거 아마 곧 이제 올라오겠죠, 공지가? 네네. 조금 기대해 주세요. 그렇죠. 그 내용을 살짝 네. 빌려서 이따가 이제 공지 올려주신다고 하시니까 공지사항에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아마 좀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1시간 어떻게 진행하나 했는데 네, 시간 벌써 맞아요. 많이 너무 지나갔어요. 벌써 네. 1시간 됐어요. 네. 이제 막 풀릴 것 같은데. 이제 많이 날 것 같은데. 살짝 좀 아쉬움이 있어야. 네. 네. 다음에 또 보면 되니까. 어떠셨나요? 저희 만나 보게 돼서 다른 분들도 이제 다 좋으셨는지 궁금하네요. 후기에 이제 글을 올리실 텐데요. 네네. 저는 사진을 찍어도 눈을 감거든요. 후기에 영상 화면에 눈뜬 눈뜬 사진이면 사진으로. 아주 좋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이제 시간이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이제 네네네. 질문들을 벌써. 많이 또 나누지 받았는데 못한 저희가 이야기들. 나누지 네. 못한 얘기는 또 카페에서. 카페에서 나누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또 다음 달 정팅도 있으니까요. 네. 네, 정팅에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Reading Gate.